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언어논리 강의하는 조은정이고요. 저 처음 들으시는 분, 제 강의, 이번 강의가 없으시죠? 네. 그러면 제 기초적인 거는 설명 안 합니다. 심화 강의 때도 제가 미리 예고를 드렸었는데, 이번 집중 강의 때 언어 논리는 뭐를 좀 할 거냐면, 여러분들 받으신 그 강의 계획표 있죠? 그쪽 맨 마지막 페이지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1년 커리큘럼을 짜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각 시기별로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하고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로 1년 커리큘럼을 잡은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부터 5일 동안 진행될 집중 강의 때는 우리 이미 심화 강의 때 좀 심도 깊은 언어 기출들, 우리 피셋에 나오는 것들 바탕으로 해서 하프 테스트까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 때는 좀 난이도 높은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인적성 시험에서 양대 산맥이죠. 피셋과 리트라고 해서 리트 쪽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피셋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언어 논리 쪽에서 이제 좀 끌어다 쓸 수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난이도 높지만 연습해 봄직한 그런 문제들로 구성을 해서 우리 기출과 리트의 문제를 좀 비교를 하면서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리트 같은 타 기출은 피셋 공부하면서 혼자서 공부하기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5회 동안 진행되는 강의에서 제가 거의 대부분 최근 3개년 기출 위주로 리트에서 가지고 왔고, 그 기출들 정도만 이제 보시면 만약 5회 강의 지나고 나서 나는 필세 기출 많이 봤어. 그러니까 리트 기출이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면요. 최근 3개년 기출 정도만 다시 한번 훑어보세요. 제가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것들은 지금 한 50제 이상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왔으니까 그건 저랑 같이 보시면 될 거고, 아니면 이 정도 한 5회 정도 강의에서 리트의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하시고요. 사실은 이제 점점 시험 날짜 잡혔잖아요. 그죠? 시험 기간 다가올 때는 사실은 어디에 계속 눈길을 주셔야 되냐면 기출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피셋을 나는 많이 봤다, 피셋 기출 많이 봤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고 그 기출에서 빈틈이 없게 만들어 놓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지, 너무 타기출의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막 붙잡고 있는 거는 그렇게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5회 강의로 리트 기출을 좀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리트 뭐 문제 보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 리트는요 2개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일단 언어 이해 쪽, 언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어 논리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언어 이해 쪽은 철저히 독해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문제이고, 우리 피셋의 독해가 제가 독해력 테스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략 테스트고, 그래서 구조를 어떻게 봐야 되고 키워드 간의 연결성을 보고 이러는 접근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언어 이해의 독해 문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정말 독해력 테스트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로스쿨 들어가서 굉장히 길고 어려운 그런 지문들을 책들을 읽을 때 내가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 실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얘는 독해력에 맞춰져 있고요. 사고력 테스트 문제긴 하죠. 근데 독해를 잘해야 유리한 시험인 거는 맞습니다. 독해력이 좋아야. 그래서 리트의 언어 이해 문제를 볼 때는 피셋 입장에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어떤 문제를 받고 딱 문제를 풀게 되면 그 문제에 매몰돼서 그냥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항상 우리가 치는 시험은 얘니까 얘의 접근법을 바탕으로 얘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언어 이해 문제들은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지문이 상당히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출에서 지문 길게 나오는 거 있죠. 19번, 20번, 39번, 40번 두 문항짜리 문제. 지문 하나에 문제가 2개 딸려 나오는 문제가 우리 기출에서는 2세트씩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언어 이해는 그게 주죠. 그러니까 지문 하나에 문제가 한 3, 4개 정도, 많으면 3, 4개 정도가 이제 4개까지도 나온 적이 있는데,
여기 문제들을 보시면 그 약간 필색과 유사한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수능스러운 문제들이 있어요. 수능 스타일의 문제들이 있어서 이 중에서 언어의 한 지문에 딸려있는 3-4개의 문제들 중에서 필세스러운 것만 좀 뽑아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뭐가 필세스럽고 아닌지는 또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언어에 볼 때는 제가 문제를 한꺼번에 다 가져오지 않고요. 편집을 해서 2문학짜리 문제처럼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2개, 그러니까 이 하나의 지문에서 필세 공부하는 우리가 좀 연습해야 될 문제만 좀 뽑아 가지고 왔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여러분들이 혼자서 나중에라도 언어이해처럼 좀 어려운 지문으로 독해 연습을 하고 싶다. 아무래도 나는 독해력이 너무 약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문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문제 풀 때 그 문제의 답을 맞추려고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요. 만약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지문 하나에 딸려있는 3개 정도의 문제 중에서 앞에 2개 정도만 푸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오는 문제가 좀 수능스럽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니까 좀 독해, 그러니까 내가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차라리 앞쪽에 배치된 2개 정도의 문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필세스럽게 언어 이해는 어떻게 좀 볼 거냐면요. 그래도 언어 이해는 기본적으로 지문이 길기 때문에요. 구조는 굉장히 잘 잡아줘요. 그러니까 대조라던가 병렬이라던가 하는 식으로 지문 세팅은 굉장히 잘 해놓고, 그 다음에 언어 이해 문제가 좋은 게 또 뭐냐면 소재가 굉장히 다채롭게 나옵니다. 좀 어려운 소재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최근 필셋도 소재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대비하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3가지 유형으로 좀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소재를 기준으로, 구조는 워낙 다 잘 잡혀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어떤 지문을 보시든 구조 잡기는 별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소재 기준으로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인문과학 소재거든요. 그래서 뭐 역사라던가, 역사는 우리 기출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또 언어 이해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오히려 인문과학 쪽에 언어 이해에서 많이 나오는 소재는 철학 소재가 많이 나오죠. 철학에 이제 여러 가지 분파가 또 있겠지만 그 예술과 관련된 미학 소재들도 상당히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 기출에서 나올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좀 볼 거고, 그 다음에 이거죠. 얘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편이에요. 우리가 필셋 우리 심화 강의 때 말씀드렸을 때 과학 소재라고 말씀드리는 그 생물학, 물리학 뭐 이쪽 관련된 소재들이 좀 어렵게 나오니까 요것도 한번 보실만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이죠. 사회과학 소재로 아무래도 리트 시험이다 보니까 법 소재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예, 법, 윤리 이런 소재, 그다음 뭐 경제학 소재도 꽤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이런 소재들 다루고 있는 지문 대표적인 거 좀 보면서 소재 자체도, 왜냐하면 리트에 나왔던 소재가 우리 기출에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몇 년 터울을 두고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소재 자체는 좀 지문은 읽어봄직하다는 거죠. 좋은 소재로 만들어진 좀 지문이 길긴 하지만 좋은 구조의 글이기 때문에 언어 이해 쪽을 보실 때는 소재에 초점 맞춰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영역이 추리 논증이죠. 얘는 독해 쪽인데 얘는 뭐로 좀 구성되어 있냐면 말 그대로 추론, 그 다음에 논증이에요. 추론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많이 되냐면요. 추론 문제 우리 필셋에서 좀 독특한 발문이라고 제가 기본 강의 때부터 말씀드렸죠. 일단 밀독형 발문으로도 쓰이고, 그 추론이 우리 기출에서 추론이라는 발문 자체가 밀독으로도 쓰이고 약간 광독스럽게도 나오고 논리 쪽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론은 되게 다양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 발문인데, 밀독은 말 그대로 독해인데 최근에 추론이라는 발문 달고 밀독 문제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 과학 소재랑 연결되어서 굉장히 도식적인 형태의 지문으로 출제가 많이 된다. 이런 말씀 한번 드렸을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유형 분류할 때 광독으로 놓기는 하는데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밀독이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저는 원리 원칙 적용해서 원리 원칙 찾아서 사례에 적용하는 스타일의 이런 추론 문제는 광독 쪽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논리 문제는 그 지문의 소재 자체가 논리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다한글의 내용이 참일대로 들어가는 문제인데 굳이 추론이라는 발문 달고 나오는 독해형 논리 파트가 추론이라는 발문 달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추리 논증에 나오는 추론은 어느 쪽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냐면 여기. 원리 원칙 적용 쪽에 초점이 많이 가 있고요. 이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파트가 여러분들 이제 우리 피셋, 내년 피셋 준비할 때 리트에서 좀 활용할 부분은 여기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원리 원칙 적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논증 쪽은 어떤 발문이 주로 많이 나오냐면 논증에 이제 발문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만한 발문은 이 두 개예요. 분석과 평가. 이 두 개로 나옵니다. 분석은요. 우리가 기출, 우리 피셋 기출에서 얘기하는 분석은 어떤 식으로 나왔었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피셋의 분석은 견해 분석, 가불병 나오고 각각의 견해 비교 대조하는 거, 평가르기 들어가고 하는 거 이게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조 분석. 이렇게 논증 지지도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지문에서 기역, 니은, 디귿 밑줄 쳐놓고 기역과 니은이 참이면 디귿은 반드시 참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논리적인 구조로 요즘 많이 나오는 구조 분석 문제가 분석 문제 발문 달고 나온다. 분석은 추론이 밀독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문이라면 분석은 광독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문이에요. 추리 논증에서는 분석이라는 발문 달고 견해 분석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상당히 우리 기출과 유사해요. 그래서 기출을 많이 봤다. 최근 기출을 많이 봐서 피셋을 많이 봐서 뭔가 논증 쪽을 연습하고 싶다라고 하면 두 번째로 볼만한 게 추리 논증 문제예요. 추리 논증 문제 다 보실 필요는 없고 견해 분석 문제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 이제 분석이라는 발문 달고 얘네들은 뭐도 나오냐면 원칙 적용 요거 또 추론이라는 발문을 달고도 나오지만 분석이라는 발문 달고 많이 나오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게 뭐냐면 분석이라는 발문을 달고 원칙 적용 문제를 내는데 그 원칙으로 사용되는 게 뭐가 많이 나오냐. 당연히 리트니까 법 소재가 많이 나와요. 법학 쪽, 법률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게 우리 기출에서 그렇게 많이 활용될 여지는 없어 보이고 너무 구체적으로 막 법 조문 같은 거 주고 가는 거는 사실 언어보다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면 상황 판단 쪽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많고요. 근데 원칙 적용에서 논리 이론을 갖다가 지문을 구성하고 그거를 분석하라라고 하면서 적용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얘는 보셔야죠. 얘를 뽑아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라는 발문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우리 기출과 동일해요. 얘는 강화 약화. 쪽이 나오죠. 그런데 이 분석과 평가를 다 아울러서 좀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실험 추리와 평가 관련된 부분이에요. 최근 우리 기출에서도 강화역화 따지는 평가 문제의 지문도 실험 내용으로 많이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21년도 그 가책형 10번 문제 우리 기본 강의 때 다뤘었어요. 그런 문제 보면 추론이라는 발문 달고도 실험 내용을 굉장히 꼼꼼하게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실험 쪽이 소재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어디서 먼저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냐면 추리 논증에서 꽤 다양하게 다뤄지고 있는 소재였어요. 우리 기출에서도 예전부터 나오긴 했지만 비중으로 치면 추리 논증 쪽 비중이 좀 높았죠. 그래서 이쪽에 관련된 문제까지 이렇게 해서 조금 볼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면 얘는 되게 단순해요. 정말 독해, 나는 어려운 지문 읽으면서 나의 독해력을 조금 더 끌어올리는 연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보시면 되는 거고
전략적으로 언어 논리의 유형에 맞춘 어떤 리트에서 볼만한 문제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오히려 이쪽은 상황 판단 영역일 것 같지만 굉장히 언어 논리스러운 영역이 많습니다. 부분이 많아서 추리 논증 쪽에 좀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특히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발문들 있죠. 여러분들이 다 어려워하는 발문이잖아요. 밀독의 추론, 광독에 가장 많이 나오는 발문인 분석과 평가 이런 것들에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기출 5개년 정도 단거나 만들어서 분석 거의 돼가고 있죠. 그죠? 그거 진행하시면서 그 리트의 추리 논증 문제를 좀 연습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상개념 문제들 중에서 이쪽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저랑 같이 좀 볼 거예요.